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을 대상으로 압류 절차 시작에 나섰습니다. 이르면 앞으로 한 달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역시 대응 조치를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 측 변호를 맡고 계신 임재성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좀 들어보겠습니다. 임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원래 지난해 12월 24일까지는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지금 아직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10월 31일 대법원 판결 이후에 그 판결 이행 방안 논의를 위해서 11월, 12월 두 차례 일본 동경에 있는 신일철주금 본사에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접촉을 시도하면서 어떻게 이 판결에 대한 이행을 할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였었는데요. 네. 모두 협상조차 어떠한 면담조차 다 거절을 당한 상황에서 예. 저희로서도 법이 정한 절차를 일정하게 나아가는 것이 예. 신일철주금과의 협의를 위해서도 필요하겠다 판단이 들어서 네. 지난 연말이죠. 12월 31일에 신일철주금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예. 지금 신일철주금은 공식적인 입장은 전혀 전해온 바가 없습니까? 예, 신일철주금의 입장은 저희도 따로 받은 입장은 당연히 없고요. 예. 아마 유감이다 정도의 표명 정도만 아마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아마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변호사님, 신일철주금의 국내 재산은 지금 어떻게 돼 있고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사실 사기업이 가지고 있는 국내 재산의 현황 전체를 저희가 다 알 수는 없고요. 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일단 P&R이라고 하는 포스코와 협작으로 만든 회사에 갖고 있는 주식이 한 100억 원, 10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또 뿐만 아니라 국내의 지적재산권이라고 이야기되는 특허권이나 상표권 역시도 한 2천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그중에서 그래도 좀 압류가 간이하고 예. 현금화 절차도 또 간이하는 그런 P&R 주식에 대한 압류를 먼저 신청하였습니다. 예. 자, 변호사님, 압류 절차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국내 기업이 아닌 그러니까 일본 해외 기업이잖아요. 해외 예, 기업의 맞습니다. 경우도 압류 절차는 똑같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사실 채무자가 외국인이든 외국 기업이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그 압류할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신일철주금이 당연히 일본에는 많은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산이 가장 일차적인 압류 대상이 됐던 것이고요. 예. 그래서 P&R 주식이 P&R이라는 회사 자체가 이제 국내에 있기 때문에 그 P&R 주식이 갖고 있는 주식을 압류 대상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아마 법원이 국내 네. 자산이기 때문에 예. 빠른 시간 안에 압류 결정을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실제로 압류라는 것이 그 자산을 일단 묶어놓는 정도의 효과만 갖고 있는 겁니다. 바로 현금화 절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아. 그래서 P&R이든 신일철주금이든 그 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항고라는 방식으로 다툴 수는 있지만 실제 지금 민사집행법이 그 즉시 항고의 요건들을 되게 좁게 보고 있어서 예. 아마 압류 결정 자체는 확정될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보통 주식에 대해서 압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 주식을 현금화하기 위한 주식 매각 명령도 함께 신청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건 네, 이번에 안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이 사건이 아주 사인 간의 그런 손해배상 소송을 넘어서서 일제 식민기라는 역사적인 구조 속에서 일어난 반인도적 불법 행위입니다. 조직적으로 대규모의 피해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 해결이 단순히 일정한 금액에 대한 집행이 아니라 전범 기업의 사과와 역사적인 책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분의 피해자에 국한되지 않는 더 많은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 구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신일철주금과의 포괄적인 협상을 위해서 일단 압류까지는 진행한 것이고, 현금화 이전에도 저희는 당연히 협상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협상의 여지를 좀 남겨놓으신 겁니까? 마지막 협상이라기보단 저희는 여전히도 협상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신일철주금에게도 저희가 이렇게 매각 명령을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에 신일철주금 일본 정부와 상의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한번 보였었는데요. 지금 일본 정부가 굉장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아베 총리가 매우 유감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국제법 근거에서 대응 조치를 검토하라 이런 지시까지 지금 내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제법이라는 게 종료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국제법 위반인지를 특정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일본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계속 국제법에 비춰봤을 때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정작 어떤 국제법을 어떻게 위반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국내 정치를 위한 하나의 수사 정도라고 보고요.
국내 정치를 실제로 위한 수사다. 예. 예, 그리고 이제 ICJ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얘기도 계속 하고 있는데 네. 그건 당연히 국가 간의 합의가 없으면 그렇게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예. 당연히 일본 정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 여전히도 대법원 판결을 좀 이용해서 국내 정치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려고 해도 우리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별로 실효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국제사법재판소의 가장 기본적인 사물 관할은요. 그 국가 간의 동의를 통해서 관할이 생기는 것이고 관할이 생겨야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주 예외적으로 뭐 강제 관할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조건들도 있는데 그런 네. 것들은 지금의 이 신해철 죽음과 이 피해자들 간의 분쟁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이어서 ICJ의 제소 자체, 네. 뭐 제소를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관할이 없기 때문에 바로 각하 결정이 나올 수밖에 예. 없어서 실제로 실익이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오히려 실제 ICJ에 가겠다는 마음보다는 이런 방식의 강경한 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국내적 지지를 얻겠다는 마음이 예. 아닐까라는 생각들 합니다. 지금 뭐 실제 매각 명령 결정이 나더라도 주식을 처분하고 피해 배상으로 이어지는 데까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지금 유일한 생존자 이춘식 할아버지 연세가 94세입니다. 자, 이 소송을 바라보면서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이춘식 할아버님께서는 사실 그 네 분의 원고 중에서 지금 유일하게 생존해 계신 원고고요. 그렇죠. 2013년 경만에 또 네 분의 원고 모두가 살아계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늦게 선고를 하면서 이춘식 할아버지만 유일한 생존 원고가 되셨었는데요. 예. 걱정 많이 하시죠. 자주 연락하시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많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이 사건의 절차를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는 예. 노릇이고요. 그래서 신해철 죽음이 이 사무적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이 고령의 원고가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2019년 초 안에 이 문제에 대한 조금 더 진전된 논의가 시작될 수 있기를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 뭐 1억 원의 배상을 받는다고 해서 뭐 피해가 다 보상되겠습니까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만큼 배상까지 꼭 이행이 되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임재성 예, 감사합니다. 변호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